이거 안 나오죠? 정신 차리자, 설마. 르노의 엑센3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 차는 1.3 가솔린 터보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르노와 다임러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엔진으로 알려져 있죠. 벤츠의 뭐 CLA라던가 A200 같은 모델에도 동일한 엔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을 가진 이 차량이 어떤 주행감을 가질지는 조금 주행을 하면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딱 탔을 때 의외로 착석감은 되게 괜찮아요. 등 쪽에 쿠션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리뷰 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행할 때 보니까 등 쪽이 꽤 편안하게 기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체 부분, 그 허벅지 밑에 부분도 쿠션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잘 지지해놓고 앉기가 수월한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아주 얇지도 아주 굵지도 않은 림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분들 손에 그래도 싹 들어오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질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계절감으로 따지자면 좀 겨울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질감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분 타보니 운전자가 실내를 조작하기에 되게 수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려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이 디스플레이 순정 내비에 T맵이 적용이 돼서 핸드폰이랑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 보고 주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우리 또 도로가 앞으로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그 일직선을 일반 가로형 내비게이션보다 더 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아래쪽에 비상등은 리뷰 때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쉽사리 손이 가지는 않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조작하는데 불편감들을 좀 발견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겠지만 일단 이 온열과 통풍 시트를 조절을 할 때요, 가장 좌측에 버튼을 누르는데 누르고 나서 뭐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한 번 더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터치를 하기 전에 어느 좌석에 열선과 통풍을 조정을 할 건지 온오프를 또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으로 만든 다음에 끝이 아니라 또 세기를 이렇게 터치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정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일이 잦아지겠죠.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이얼로 손쉽게 혹은 버튼으로 손쉽게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터치라는 게 직관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볼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스플레이에 볼륨 버튼이 좌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터치를 통해서 가장 멀리까지 손을 뻗어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역시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지금도 온열 통풍 시트 조작 화면이 떠 있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홈 버튼 눌러줘야만, 그리고 내비로 다시 들어가야만 원래 내비가 나옵니다. 이런 불편감이 좀 있다는 점은 아쉽네요.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이 152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26kgm인데 초반에 그 가속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있어요. 워낙 이 차량이 좀 터보 모델이기도 하고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을 느낀 게 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차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다른 그 소형급 SUV에 비해서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오, 터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요, 그 직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딱 밟고 바로 속도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속도에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1, 2 한 2초 정도
밟아야지 아래에서 부릉 하더니 나가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다시 가속을 넣어서 엑셀을 밟았을 때 그 속도감이 적응이 좀 돼야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약간 뭐야 하다가 쑥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탔을 때는 그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왜 이러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2번, 3번 타보니까 이 차는 내가 정지했을 때 엑셀을 밟자마자 바로 나가는 차는 아니다 라고 인지를 하니까 오히려 그 속도에 맞춰서 앞으로 언제 나갈지를 제가 예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량과 제가 이제 스타일을 맞춰 나가는 그 과정이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시끄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고속으로 달릴 때는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그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으로 되어 있는 차량인데, 토션빔 차량이 아주 막 통통 튀고 꿀렁거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게 이렇게 일반인 정도의 그런 운전자에게 확 느껴질 만큼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진동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진동감보다는 스티어링 휠 쪽에 잡고 있을 때 여기 손으로부터 전해지는 진동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손을 타고 계속 뭔가 거슬리는 듯한 느낌이 안정감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차선을 한번 변경을 해보면 스티어링 휠의 그 직관성은 꽤 좋은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진입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회전 구간에서는 또 어떤 느낌인지 추후에 코너가 또 나오면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차 복잡해. 근데 이거는 이거 적응 자꾸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적응을 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정차된 상태에서 살짝 엑셀을 밟고 있으면 부르릉 하는데 차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더니 한 1, 2초 뒤에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제동력 부분에 있어서도 적응이 좀 필요한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바로 올렸을 때 가장 끝 잔여감에서 살짝 몸이 튕겨나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운전자가 흔들릴 필요 없이 브레이크 페달이 딱 작동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끝 부분에서는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의외의 터프함이 있더라고요. 외관은 무화했는데. 한번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 볼게요. 오, 생각보다 파워풀하게 올라가네요. 제가 아까 좀 더 낮은 속도로 주행을 계속했을 때는 그런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엑셀러레이트 반응이나 감속할 때 그 반응 같은 것들이. 그런데 오히려 속도가 한 60km 이상 이렇게 쭉 지속이 될 때는 힘을 쭉 밀어주는 유지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모드를 변경해 보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비상등 왼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불편한 점 하나는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드라이브 모드를 누른다고 해서 뭐 모드가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터치로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마이센스 모드, 스포트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인데 지금 현재는 가장 기본 상태인 마이센스 모드고요. 스포트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와우, 스포트 모드로 바꾸자마자 디스플레이 화면도 변하고 계기판도 변화했습니다. 계기판이 갑자기 가운데로 확 커지더니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고요. 스포츠 모드로 갈 때 바로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닌데 앞쪽으로 좀 동력이 빠르게 전달이 돼서 민첩하게 나가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XM3에도 이제 다양한 첨단 주행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 버튼을 보면 차선 이탈 경보입니다. 한번 살짝 볼까요? 제가 살짝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니까 핸들에서 아주 강하게 진동이 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고음으로 이렇게 경보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부르릉 하고 움직여주기는 하네요. 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60km/h 속도 이상으로 달릴 때만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 차량이 아쉽게도 차선을 중앙에 유지시켜주는 기능은 들어있지 않아요. 충분히 그게 들어있을 법한 재료들을 베이스로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없어서 좀 장거리 주행을 하시거나 고속도로를 오래 달리실 일이 있을 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할 때 전반적으로 좀 힘을 많이 필요로 해요. 특히 다리 힘이 저는 약간 필요하다고 느낀 게, 물론 엑셀을 세게 밟을 이유는 없지만 살짝이라도 밟고서는 일정 시간 대기를 해야만 차량이 1, 2초 지나서 앞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또 가다가 차량이 이제 정차를 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요, 저는 브레이크 페달을 이제 살짝 밟고 대기를 하는 편인데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아주세요 라는 경고 문구가 떠요. 그러면 정차 구간에도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리에 계속 제가 힘을 주게 되죠. 전체적으로 좀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XM3 타고서는 쭉 한 바퀴 시승을 해봤는데요.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한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적응 기간이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진짜 가성비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뭐 외관, 실내, 그리고 편의상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진짜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1,7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차량도 1,900만 원대로 가고, 뭐 옵션을 다 더하고 해도 2,700만 원 정도로 머무르는, 그래서 동급 모델 대비를 했을 때도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분명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편의사양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이 이 운전자 중심으로 이런 조작 같은 것들이 잘 세팅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할 때는 좀 많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 쿠페형 세단의 그 하차감도 살짝 느껴볼 수 있고요.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신혼부부분들, 그런 분들이 좀 적재 공간도 넓게 활용하면서 도심 주행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친해지고 싶은 매력적인 차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새로운 차량 시승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